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커피잔이랑 카드들을 보면 9월에는 좀 변화가 다가올 가능성 가장 높게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커피잔을 보시면 11하우스 쪽에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11하우스는 공동체를 말하는 자리거든요. 친구나 어떤 모임이나 인맥 이런 쪽에서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이쪽에 11하우스 쪽에 상징이 나와요. 또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은 그냥 뭐 스쳐서 지나가는 그냥 인사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서로 표정을 읽어보고 있고 마음을 나누고 또 진심이 통하는 좀 그런 장면에 가까워요. 그래서 9월에는 여러분이 누군가랑 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을 가능성 크게 들어와 있고요. 그냥 대화로 끝나는 차원이 아닐 거고 대화를 하고 났더니 약간 머릿속에 있던 혼자 고민하던 어떤 문제들이 풀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관계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확장 이런 계기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카드를 보시면 초반에 메인 카드로는 칼 1번이 나왔고 또 보조 카드로 심판이 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 1번은 굉장히 날카롭고 좀 예리한 그런 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특징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이 좀 맑아지고 특히 말이나 행동, 선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해지는 그런 순간을 표현하는 카드거든요. 이제야 좀 알겠다. 이게 답이구나. 약간 1번분 스스로도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좀 그런 결론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심판 카드는 과거의 이야기가 재생된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심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정리가 되는 그런 장면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연락이 끊겨 있던 사람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좀 오랫동안 미뤄왔던 문제가 있는데 9월에 약간 매듭 짓고 마침내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집에 대한 결정, 어떤 사업이나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부에 대한 결정일 수도 있고요. 칼 1번은 계약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이제는 이직할 타이밍이 됐어 좀 이렇게 마음을 굳힌다든지 아니면 이제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이 관계는 좀 정리해야겠어 좀 이렇게 결정하게 될 수도 있죠. 칼 1번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러한 결정들이 좀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성적인 어떤 근거나 좀 정확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 이제 판단을 내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칼 카드는 기본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9월 초반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어떤 말을 내가 하기로 결정하는지 이런 부분을 진짜 잘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누군가에게 묵혀있던 얘기를 좀 정면에 나서서 과감하게 얘기하게 될 수도 있고 오해가 풀리는 탁 어떤 막혀있던 것들을 끊어내는 좀 그런 장면도 떠오르고요. 이 칼 1번이 나왔을 때는 주도성도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메시지나 메일을 보내면서 핵심을 말하게 되고 용건을 딱 말하게 되고 아니면 상대방한테 아주 다이렉트로 너는 지금 어떤 입장이야? 이렇게 뭐 중심을 잡은 그런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좀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전화를 걸어서 딱 입장을 밝혀라고 단호하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이 오히려 그러면 너는 지금 왜 전화한 거야? 어떤 입장이야? 의도가 뭐야? 이렇게 딱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죠. 칼 1번이 나왔을 때는 어떤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평소의 모습이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결의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전에는 좀 주저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엔 칼 1번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 이제 말할 거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표현할 거다. 좀 그런 생각들이 강해져요.
지금 혹시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까지는 그냥 밀당을 하고 계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9월 초반부터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진심을 탁 드러내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약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심판 카드가 재회를 주로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락을 해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진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딱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단호하게 말하실 수 있는 거죠. 9월의 중반으로 들어서면 이제 감정적인 어떤 정리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일이 좀 많아지는 모습이에요. 한꺼번에 일이 좀 여러 가지 몰린다거나 지금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 일까지 맡아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조 카드로 동전 8번이 나왔기 때문에 묵묵히 지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장인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번 달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게 된다거나 노력을 기울이고 수고하는 것들 이런 게 사실은 다 실력으로 쌓일 거예요. 물론 당장은 지금 카드 모습처럼 좀 체력적으로 빡빡하거나 좀 힘겨울 수는 있지만 사실 동전 8번이 같이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쌓았던 시간이나 노력 같은 건 결과가 확실히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흐름이 왔을 때는 중반부에는 약간 루틴을 만들어 두고 해야 되는 일을 하나하나 묵묵히 해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 손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면서 효율이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이게 관계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바로 캐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진심도 바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또 돌아보게 돼요. 집중해서 내가 어떤 피하지 않고 이런 관계의 정리나 어떤 상황들을 직면하면 내 안에서 충분히 대답이 나오고 해답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완즈 10번이랑 동전 8번은 뭔가 막 칭찬받으려고 일하거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쌓아가는 좀 정직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에너지를 기억하신다면 9월의 후반부로 가면 복잡했던 상황들, 아직 단호하게 말았지만 어쨌든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 꽤 많이 이제 정착하게 될 거예요. 상황이 정리가 될 거고 오랫동안 좀 끌어왔던 이슈들 지금 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챕터가 완전히 끝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초반에 여러분이 어떤 관계의 이슈가 등장한다거나 재회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이직을 해야겠어, 이동에 대한 결심들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일단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중반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더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오히려 이 힘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해요. 어떤 복잡한 사건, 상황 이런 게 올 수 있는데 이 순간에 진짜 회피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걸 꼭 정리해 보시고 말로 탁 표현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메일을 보내는 좀 그런 것들을 직면하는 게 필요해요. 1번 분 중에 지금 이직이나 커리어나 공부에 대한 고민 지금 하고 계신다면 9월의 시즌을 맞이하실 때는 명확하게 일단 목표를 정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힘들다는 건 알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정말 좋은 길이니까 이렇게 힘겨운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 어떤 기술, 스펙, 자격증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아보고 또 정리해서 내가 루틴화하는 게 필요해요. 중반에 이게 확실히 루틴화가 된다면 어떤 그전에는 좀 보이지 않고 불안하기도 했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이게 행동으로 바로 치환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연애 때문에 고민이다,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다 이렇다면 9월 초에는 사실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초반에 한번 말을 먼저 걸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이렉트로 나는 이러이러한 거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다. 나 얘기하고 싶다. 언제쯤 시간 괜찮은지 알려줘. 약간 명확하게 상대방한테 시간이랑 어떤 토픽, 주제를 알려주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탁 던져버리면 이제 공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라 상대방한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을 피했어요. 그러면 두 분은 진짜 인연이 아닌 거고, 이렇게까지 다이렉트하게 얘기했는데도 도망간다면 정말 마음 정리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또 후반부로 갈수록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빚진 부분이 있으시다면 청산하는 게 좋은 흐름이거든요. 지나가고 나서는 어떤 고마웠던 사람한테 소소하게 뭐 기프티콘이나 선물 같은 걸 하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미안했던 사람이 있다면 한마디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잘 들어왔기 때문에 1번 분들은 관계에서 특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말 좋은 시기가 왔거든요. 계속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고 생각하고 계신 관계가 있다면 꼭 9월에는 오해를 풀어보거나, 또 아니면 개인의 여러분의 일상의 차원이라면 정리해야 될 부분, 이제 진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고 직면할 수 있는 상태가 올 거고, 그게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읽어드릴게요. 네, 2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커피잔이랑 카드 보면서 9월의 중요한 흐름을 읽어드릴 텐데요. 먼저 커피잔을 보시면 재밌는 상징이 나와 있어요. 10하우스 쪽을 보시면 꽃이 피어나는 장면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별자리 하우스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10하우스는 어떤 직업의 성취, 또 어떤 커리어나 사회적인 성취, 내가 세상에 어떤 발자국을 남기는지 좀 이런 차원을 말해요. 근데 여기 지금 꽃이 폈잖아요. 이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꽃 한 송이 좀 작게 보일 수 있어도 이번 9월에는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 또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존재가 인정받는 좀 그런 순간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꽃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피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뿌리도 좀 튼튼해야 되고 줄기까지 이렇게 차근차근히 좀 단단하게 올라와야지, 그래야 자연스럽게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9월이 이제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인정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사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쌓아오신 실력도 있을 거고 태도가 원래 좋으신데 그게 이제까지 빛나지 않았다가 9월에 들어서면서 강하게 빛날 거다. 이런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9월 초반에는 지금 동전 5번이 나왔고 이 보조 카드로 동전의 여왕이 나왔는데요. 동전 5번 카드를 보시면 지금 보석이 깨져 있는 모습이죠. 나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또 도와줄 사람도 없다. 나는 지금 굉장히 초라한 상태다. 좀 이런 감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9월 초반부에는 이제 뭐 금전적으로 이번 분이 좀 결핍을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좀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올 수 있거든요. 남들에 비해서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위축되고 있어.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카드가 동전의 여왕이랑 같이 나왔잖아요. 이 동전의 여왕은 굉장히 살뜰한 그런 살림꾼을 말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뜻하게 또 정말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알뜰한 사람이고요. 최소한의 것이 있지만 그래도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카드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번 분은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끝도 없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기반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또 이게 여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이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나선다거나 말솜씨가 엄청 좋거나 발표를 잘하거나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미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커리어나 스펙 같은 게 너무 화려해가지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실 거고,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쓴다라고 하면 정확하고 좀 깔끔하게 작성하시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아마 2번 분을 보면서 사실 진짜 일은 2번이 잘하는 거야. 2번이 진짜 잘해. 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연애나 또 어떤 인간관계 차원에서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여러분은 내가 지금 가진 게 부족해. 뭐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아. 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남들만큼 돈이 많지 않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나는 연애할 때나 인간관계에서 막 선물을 통 크게 쏘는 스타일도 아니고 비싼 밥을 사거나 좀 그런 건 아니야.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의 진짜 매력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여왕이기 때문에 좀 소소하게 사람들 얘기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말해주는 야, 너 그때 아프다고 했는데 괜찮아졌어?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내가 오는 길에 생각나서 간식 좀 사왔어.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센스 같은 거? 이게 진짜 여러분의 빛나는 매력이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세심한 성격. 이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활짝 열리게 만드는 핵심이 될 거예요. 동전 여왕은 돈을 팍팍 쓰는 사람, 약간 생색내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디테일을 기억하고 좀 안정적이고 늘 한결같은 사람, 또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상황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특히 지금 중반부를 보시면 컵 5번이랑 완주 1번이 나왔거든요. 여기도 지금 컵이 5개가 쏟아져 있기 때문에 좀 속상하다, 내가 없는 것들이 있다, 결핍이 있다, 그래서 심장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지금 또 앞에 동전 5번이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뭔가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뭔가에 좀 실망하신 그런 마음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푸르른 심장, 여러분의 이성의 심장은 살아있고 또 지금 심장 위에는 까마귀가 앉아있는데 까마귀는 미래에서 온 지혜의 동물이에요. 이 까마귀가 지금 우리한테 우리는 지금 과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야. 나는 미래에서 왔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자. 좀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남아있는 거, 앞으로 해야 할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뭔가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계 차원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9월 중반까지는 내가 그 사람이 없어서 약간 빈자리가 너무 속상해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빈자리를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 진짜 이번 분이 원하는 관계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명확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관계가 아니라 시험이나 자격증처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9월 중반까지는 속도가 조금 더딜 수도 있고 중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대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답을 자꾸 이 파트에서 계속 내는구나. 이제 오답 다시 보는 시간을 좀 정해보자. 아침에 하자. 뭐 하루에 30분은 오답부터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돌파구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전환점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어가거든요. 지금 후반부로 가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고 보조 카드로 별 카드가 나와 있어요. 둘 다 사실 나머지 4장이랑 다르게 이제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얘네 자체가 힘도 강하거든요. 후반부에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터닝 포인트가 온다는 뜻이죠. 또 별 카드는 희망이랑 도전을 말해요. 그래서 후반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게 결국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좋은 쪽으로, 훨씬 좋은 쪽으로 당겨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월 중반까지는 약간 일에서 성과가 안 나오고 답답한 그런 흐름인데 후반부에 약간 뭐 새로운 업무를 여러분이 받게 된다거나 직책이 바뀐다거나 맡은 지역이 달라지거나 업무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사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동전의 여왕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디테일에 강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굴리다 보면 또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도 생기실 거예요. 프리랜서나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사실 중반까지는 일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후반으로 들어가면 업무 제안이 하나 들어오게 될 수도 있어요. 또 관계의 차원이라면 초반까지는 또 중반까지는 좀 답답한 흐름이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좀 어떤 사람이랑 우연하게 만나게 된다거나 엇갈렸던 것들이 맞춰지는 그런 모습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결국 어떤 부분이실지는 보시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이번 분은 9월은 일단 초반과 중반까지는 조금 막혀있는 기운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안에 분명히 불씨가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필요해요. 또 후반부로 가면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서서히 움직일 것이다. 분명히 풍요가 쏟아진다.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달은 조금 작게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유지하고 후반부에는 그런 타이밍에 올라타는 좀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걸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일이나 공부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초중반에는 약간 좌절하고 실망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동전의 여왕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또 디테일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부분을 가지고 계시고요. 만약에 사람의 차원이라면 그런 꼼꼼한 부분을 활용하셔서 센스 있게 사람들을 챙겨보세요. 일이나 공부라면 루틴도 조금 작게 쪼개서 만들어 보시면 그걸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을 거고 꾸준히 유지가 될 때 분명히 후반부에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약간 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오늘 보조 카드로 나왔지만 9월의 핵심은 동전의 여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주변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또 얼마나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바라보는가. 나는 실수하지 않을 거고 실패하지 않을 거다. 타이밍에 올라터는 부분에 있다. 이렇게 작용하는 건 동전의 여왕 힘이거든요.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읽어드릴게요. 삼 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오늘 커피잔이랑 카드들을 보면 9월에는 약간 당장은 뭔가가 불편하거나 좀 싫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걸 좀 핵심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커피잔을 보시면 현재 여러분한테 좀 임박한 사건들, 특히 9월에서는 초반의 에너지가 강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1하우스 쪽에 지팡이가 보이는데 11하우스는 원래 공동체를 말하는 장소거든요. 주로 동등한 관계를 말해요. 근데 지금 여기 지팡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은 이제 어떤 관계적인 차원 안에서 3번 분이 방향성이나 주도성을 잡아가는 부분, 그게 좀 중요하겠다고 보이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상대방이 정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만들어갈 때도 여러분이 의지를 강하게 가지실 거고 또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을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커피잔에서는 7하우스 쪽에 돌고래도 보이거든요. 7하우스 자체가 관계를 말하는데 돌고래는 좀 순수하고 즐거운 에너지, 아주 활발한 소통이 이어진다. 좀 이런 장면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상징 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이번 달 좀 중요한 핵심이 될 거고요. 특히 관계 안에서 3번 분의 입장.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만들어 갈까? 약간 여러분이 조각가가 되는 느낌? 화가처럼 좀 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실 거고 도자기 만들어가는 좀 빚어가는 모습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로 카드도 보시면 초반에 여사제 카드랑 동전 7번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사제 카드를 보시면 지금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가 나와 있어요. 부엉이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해 보이는데 이 부엉이는 어두운 숲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동전 7번은 이렇게 농부가 나무에 열린 동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쯤 내가 이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카드를 연결해 봤을 때는 9월 초반은 아무래도 좀 지켜보는 시기, 기다려야 되는 시기 이런 쪽에 해당되거든요. 뭔가를 당장 결정하시기보다는 또 이제 즉흥적으로 과감하게 행동하시기보다는 사실 초반까지는 좀 상황을 더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관계 안에서의 흐름이나 맥락 이런 걸 좀 읽어보려고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뭔가 정해진 게 없이 계속 얘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에 해당되거든요. 여기저기서 말만 나오지 뭔가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시기에 해당돼요. 9월 초반까지는 이럴 때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누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누가 지금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지 이런 걸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인간관계라면 9월 초반까지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입장을 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좀 애매하게 행동해서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좀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동료처럼, 지인처럼 생각하는 걸까? 좀 그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사제는 그럴 때 진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는 카드거든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속마음은 뭘까? 그걸 더 지켜보자. 약간 이렇게 말하는 카드예요. 특히 썸 타는 분들, 상대방이 분명히 어느 날은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 언제는 약간 선 긋는 것 같고 약간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좀 그런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전반적으로 초반까지는 이때는 뭐든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천천히 속을 읽어야 되는 그런 때라고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중반부로 가면 진짜 결정을 여러분이 하게 되실 수도 있고 또 판단이 딱 서게 되고 기준이 서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중반부에는 지금 전차 카드랑 칼의 여왕이 나와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림이 끝나게 되고 앞으로 밀고 나가고 전진하는 시기죠. 더 이상은 눈치만 보지 않을 거고 상황만 관찰하는 때는 끝났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걸 말해요. 속도도 내야 돼요. 애매한 관계가 만약에 초반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중반에는 결론을 내리시는 게 좋거든요. 우리는 지금 진짜 어떤 관계냐? 또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물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칼의 여왕이 떴거든요. 이런 게 좀 때로는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반부로 오면 확실히 좀 솔직하게 대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요 정도 말하면 상대방이 얼추 찰떡같이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해야 관계가 결판나는 모습이에요. 공부나 커리어 차원에서 여러분 고민이 있다거나 기다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초반까지는 상황을 좀 기다리실 수 있지만 중반부로 넘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딱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직이나 취업이나 진학 약간 이렇게 큼직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중반부에는 여러분 결정을 스스로 믿어주고 좀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때예요. 중반부부터는 진짜 흔들리면 안 되고 나는 나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어. 좀 이런 신념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조언 카드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정말 변화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후반부에 있는 칼 6번이랑 같이 이어지는 맥락이거든요. 자동차로 운전을 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차선 옮기는 거,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또 중간에 왼쪽으로 갔다가 이런 정도의 이동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조언 카드랑 칼 6번이 말하는 이동은 정말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톨게이트 안에 들어가는 정도? 후진이 이제는 되지 않고 되돌아갈 방법도 없고 쭉 가야 되는 그냥 직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진짜 해야 돼요. 애매한 관계는 물론 당연히 전차 카드 하나 있다고 해서 정면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고 또 그게 막상 어떤 씁쓸한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칼 6번은 당장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돌아보셨을 때 내가 그래도 그때 정리하길 잘했다. 그게 나한테는 정말 잘 된 거야.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또 후반부에는 칼 6번이랑 같이 동전 3번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한번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혼자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성향이 강한 카드들이에요. 근데 동전 3번은 분명히 누군가랑 같이 가게 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일단 초반에는 보류하시고 기다려 보시다가 중반에는 내가 딱 명확해서 결정하고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칼의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중간중간에 외로움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도 후반부에는 내가 사람이 들어올 거다. 사람의 운이 들어온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당장 중반부에는 결정해야 되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당연한 책임 이런 것만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후반부에는 확실히 좀 좋은 사람들, 또 새로운 기운들, 협력의 에너지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후반부에는 어떤 특정한 부분은 정리 일단은 확실히 될 거예요. 또 정리가 되는 부분을 탁탁 정리해서 치우고 그 다음에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 좀 이러한 맥락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가면 뒤에 축복이 있다. 지금의 힘든 상황은 곧 해결될 거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면 뒤에 이제 축복이 보일 텐데 그 축복은 아마 동전 3번이 나온 걸 보면 누군가랑 함께 가는 약간 새로운 변화의 길, 그게 축복의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초반에는 일단 주변을 잘 살펴보시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는 중반부에 조금 차갑고 냉정하게 어떤 결단을 내려보세요. 물론 어떤 결단을 내리는 순간은 좀 두렵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게 이제 후반부에는 당연히 곧 끝날 거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읽어드릴게요. 4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9월의 흐름을 읽어보면 일단 키워드를 좀 큼직큼직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게 한 4가지 정도로 추려져요. 커피잔에서 보여주는 건 소통에 대한 이야기고 또 절제 카드가 말하는 균형의 이야기, 또 동전 6번이 말하는 나눔의 에너지, 또 조언 카드가 말하고 있는 가족의 메시지예요. 먼저 커피잔을 보시면 사마우스 쪽에 편지를 받고 있는 장면이 좀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사마우스 자체가 대화를 말하고 메시지를 말해요. 근데 여기 지금 편지가 떴기 때문에 누군가가 4번 분한테 말을 걸어올 것이다. 소식이 도착한다. 내가 그때 답장을 하면 이제 길이 열린다. 소통을 하게 된다. 그래서 행운을 가져온다. 좀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연락이 왔을 때 좀 평소 같으면 시간을 두고 답을 천천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약간은 무시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좀 귀찮을 수도 있고요. 근데 9월에는 진짜 그러면 안 되고 좀 빨리 답을 하시는 게 좋고 어떤 연락의 연결 이런 걸 유지하려는 노력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지금 행운의 편지로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먼저 타로 카드를 보면 동전 4번이랑 컵에 시종이 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동전 4번을 보시면 다람쥐가 이렇게 동전을 쥐고 있는데 이걸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동전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말하거든요. 사실 4번 분들이 지금 현재부터일 수도 있고 좀 경제적인 부분, 시간이나 체력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누가 말 걸어도 되게 귀찮아지기도 하고 좀 본능적으로 미루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보조 카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재밌을 수 있다.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컵의 시종은 좀 순수한 소년을 말하는데 무겁고 좀 진지하고 막 심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익과 손해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아요. 좀 가볍게 대하고 쿨하게 시작하는 그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마음을 좀 닫으려고 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멈춰버리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세상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멈추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의 우주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크게 정말 뭐 너무 크게 움직여가지고 지구 전체를 흔들어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한 걸음만 가도 조금만 이동해도 좀 주변 분위기도 달라지고 나의 위치는 어쨌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작게 도전하고 실험하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나 특히 가족이 뭐 우리 주말에 잠깐 만나자, 뭐 밥 먹을래? 뭐 이렇게 말을 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평소 같으면 좀 귀찮고 미루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약속을 잡으셔서 만난다면 좀 뭐 쌓였던 안 좋은 감정이나 오해 같은 건 정말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어떤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득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 가족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특히 가족이 만나자고 하거나 뭔가 도와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땐 사실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쉬고 싶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함께 있으면 진짜 관계가 더 단단해질 거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얻는 이익이 많다는 게 정말 어떤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마음에 쌓였던, 몸에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좀 힐링의 시간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누가 연락을 해오거나 뭐 도와달라라고 한다거나 그냥 말을 건다거나 그럴 때 문을 닫아버리시기보다는 좀 마음을 열어보시고 칼답으로 거절하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중반부로 넘어가면 절제랑 동전 6번이 나와 있거든요. 초반에 이렇게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시고 유지해 두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중반이 사실 메이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사실 빌드업 해두는 거예요. 초반에 좀 단단하게 연결을 해두면 중반으로 넘어오면 어차피 균형이 맞춰질 거거든요. 내가 뭔가 한번 양보했다라고 한다면 그 초반의 기운이 중반으로 넘어오면 받는 차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차피 여러분이 초반에 나눠주지 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중반부에는 일부러라도 좀 나눠보시는 게 좋거든요. 뭐 고마웠던 거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또 특히 동전 6번이 나왔기 때문에 돈을 조금 쓴다거나 시간을 적절히 나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균형이 정리가 확실히 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또 고마웠던 게 아니라 반대로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중반에는 균형 맞추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절제 카드는 특히 감정을 조절하고 균형 맞추는 걸 강조하거든요. 내가 뭔가 과거에 말하지 못했던 응어리, 앙금 이런 게 있으면 중반부에는 툭 터놓고 말씀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힘들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좋고요. 대신 절제 카드는 막 구구절절 설명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딱 말은 짧게 하고 해야 할 말만 잡아서 핵심을 잡아서 말해야 그래야 정말 균형이 쉽게 맞춰지고 덜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중반부에는 여러분의 에너지나 시간 이런 것도 잘 나눠보시고 분배하시고 균형 잡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뭔가 워라밸도 맞춰보시고 개인적으로도 뭐 식습관을 조절하신다거나 에너지를 쓰는 거랑 얻는 거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를 관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한번 맞춰보시는 게 꼭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초반이랑 중반에 빌드업이 잘 돼 있으면 후반에는 진짜 좀 좋은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후반부에는 완주 6번이랑 컵의 왕이 나와 있어요. 원래 완주 6번이 좀 승리를 말하고 환호나 칭찬, 뭐 성취, 인정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사실 이 카드는 그냥 좀 결과에 맞춰진 카드인데 지금 컵의 왕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지고 감정적인 리더십 이런 것까지 챙겨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4번 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일도 잘하고 좀 사람들 마음도 편안하게 해준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밸런스가 진짜 맞춰진 모습이거든요. 관계의 차원이라면 뭐 그동안 어떤 사람이랑 내가 좀 어색했어요. 근데 그런 친구나 동료, 가족 중반부까지는 여러분이 좀 균형 맞추는 게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 후반에 갔을 때는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진짜 솔직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서로 배려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진짜 좀 서로 편해졌어.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거든요. 연애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든든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9월에는 좀 닫혀있고 멈춰있던 에너지로 시작하지만 서서히 여러분이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임이 시작되면 혼자 가던 길에서 누군가랑 같이 가게 되는 게 중반부부터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같이 있던 사람이랑 관계가 좋아지고 후반부로 가면 관계를 넘어서서 일까지 잘 풀리는 좀 그런 흐름이에요. 결국 이 중반부의 균형이 결국 핵심이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나 뭐 공부하실 때나 관계의 차원에서나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거,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또 이게 당연히 빌드업이 잘 되려면 초반에 어떤 제안이나 연락이나 메시지 같은 거 왔을 때 열린 마음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사람이 체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그러면 마음이 첫 번째로 딱딱해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만사가 귀찮아지고 의욕이 안 생겨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일도 없고 내가 와도 잡지 않게 돼요. 그러면 또 지루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 9월에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나는 손해보는 거 싫어. 내가 아낄 건 지금 아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세상과 또 나 스스로와도 좀 리듬과 균형을 맞춰보는 시기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돼야 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랑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지금은 받기 전에 먼저 주어야 된다. 좀 이런 강조의 문장도 나와 있어요. 작은 손해, 작아 보이는, 처음에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손해일 거예요. 그런 손해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그림으로 인생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쪽이 더 나한테 균형 잡힌 삶인지 아마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